안녕하세요. 꼬리와 발바닥입니다. 요즘 건강 또 동물 복지, 기후 변화를 위해서 고기를 덜 먹는 채식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 집 개와 고양이도 채식이 가능할까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 반려동물 영양학 전문 수의사인 왕태미 선생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외에 시니어 사료는 먹이는 게 좋은지, 먹여야 하면 몇 살부터 먹이면 될지, 또 왕 선생님이 제일 추천하지 않는 간식과 추천하는 간식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먼저 잡식동물인 개와 육식동물인 고양이가 채식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왕 선생님은 먼저 완벽한 채식 사료를 찾는 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채식 사료에도 반려동물에게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D와 타우린 등을 첨가해야 하는데 이 첨가물이 결과적으로 동물성 식품에서 추출해 보충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비타민 D와 B12, 타우린 등은 주로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데 식물에서 발견이 된다고 해도 양이 적은 데다가 흡수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채식 사료를 보면은 보충제가 들어있는데 막상 보충제 성분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또 보충제를 식물에서 기반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료 비용이 너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즉 채식 사료 성분의 대부분인 단백질, 탄수화물 등은 고기가 아니라 병아리콩 등으로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지만 보충제는 비용 등의 문제로 동물성일 수밖에 없어서 완벽한 채식 사료를 찾는 건 어렵다는 얘기죠. 왕 선생님은 채식 사료가 친환경, 친동물복지라고 이야기하려면 보충제를 만들기 위해 이용되는 동물까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채식 사료의 대부분을 고기가 아닌 다른 식물성 재료로 사용한다면 그만큼 사용되는 고기가 줄어들 수도 있을 거고요. 사람 비타민처럼 보충제도 식물성 재료로 만들면서 가격도 합리적인 사료가 나올 날도 있겠죠. 다음은 시니어 사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락이가 올해 7살인데요. 사료회사들은 보통 7세 안팎의 연령이 되면 시니어 사료를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사료를 먹여야 될까요? 또 먹여야 된다면 품종 등에 관계없이 7살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왕 선생님은 시니어 사료에 4가지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활동성이 떨어지고 신진대사 능력도 낮아져서 전과 같은 양을 먹어도 쉽게 뚱뚱해지기 때문에 같은 사료라면 전부 다 양을 줄여야 된다는 거고요. 같은 양을 주고 싶다면 칼로리를 낮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영양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을 보완하고 항산화제 등 노화 방지에 좋은 재료를 넣고 소화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대형견은 소형견보다 더 일찍 나이가 들고 또 반려동물마다 건강 상태가 다릅니다. 반려동물의 상태는 보호자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사료회사가 정한 연령이 아니라 노령화가 진행됐다고 생각될 때 보호자가 사료를 바꾸기를 권했습니다. 사료를 고를 때 꼭 따져봐야 할 성분이 있다면 단백질 함량과 칼슘과 인 비율입니다. 대부분의 식품에는 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만큼 칼슘을 섭취하지 않게 되면 골다공증이나 신장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몸에 과도하게 인 성분이 들어오게 되면 이를 조절하기 위해 뼈에 칼슘을 빼내야 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피해야 할 간식은 바로 육포입니다. 칼로리는 높은 반면 포만감이 낮아서 많이 먹기 쉽고 단백질 과다 섭취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육포로 많이 이용되는 닭가슴살은 칼슘과 인의 비율이 1:17로 인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에게는 어떤 간식이 좋을까요? 반려견에게는 블루베리와 아기용 요거트, 브로콜리, 당근을, 고양이에게는 생연어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반려동물이 평생 먹는 게 사료인 만큼 사료 고르기는 반려인에게 영원한 과제처럼 느껴집니다. 미국 사료관리협회 AAFCO가 만든 피딩 테스트 규정이 있는데 이 테스트에 통과한 사료를 선택하는 게 기본이라고 왕 선생님은 설명했는데요. 급여 테스트는 8마리의 동물에게 테스트하고자 하는 한 종류의 사료만 6개월 이상 먹이고 적어도 6마리가 체중, 외모, 혈액 검사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 통과할 수 있습니다. 꼭 AAFCO의 테스트 기준이 아니더라도 사료회사들이 피딩 테스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왕 선생님의 바람인데요. 안전하고 영양 잡힌 사료 선택, 우리 반려인에게 달려 있습니다.